안녕하세요. 혼잣말 에세이 윤호입니다. 오늘은 혼잣말 에세이를 좀 이른 시간에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 이야기는 돈 걱정입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게 되어버린 이게 어디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통 어머니 그리고 점점 피폐해져만 가는 제 모습과 제 부산스러운 이 냄새나는 이 가난이랑 쩌든 이 모습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거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나가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느덧 유튜브를 해온지도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었고 어제 유일하게 진짜 최선을 다했고 부지런히 하면서 노력했는 영상물 과제물들이 어느덧 200여 편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참 어제 어머니한테 돈을 그렇게 갖다 챙겨다 드리고 은행에서 통장에서 돈을 다 챙겨다 드리고 어제 늦은 저녁 시간에 어머니가 또다시 또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멍하니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저에게 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윤아야, 이거 보험회사다 너한테 좀 전화를 얘기해서 우리 집 사정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너도 돈을 못 벌고 있고 나도 돈을 안 벌고 있고 지금 누가 하나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건강보험료 이거 어떻게 되냐. 더군다나 여기 건강보험료에 있는 요양병원비는 우리한테도 또 더나 더 큰 돈이 되고 하게 된다. 어떻게 전화를 해서 좀 해결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도저히 뭐 어떻게 답이 안 나온다. 우리가 오히려 저소득층이고 우리가 더 딸랑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답이 없다. 이렇게 막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어머니한테 더 역정을 냈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 동사무소에 가서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다. 또 아울러 돈벌이 하고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 뭐 어떻게 기초생활수급 대상이라도 어떻게 신청을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된다. 우리 집이 뭐 2억이 넘는 뭐 작은 집인데도 불구하고 2억 원짜리 땅에 돈 뭐 집터에 또 아울러 참 구직활동도 못하고 있는 이 아들로서 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누구한테 진짜 SOS 아니 하소연을 해봐도 누가 하나 손을 잡아주지 않고 누가 하나 이렇게 이끌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그래도 또 식사를 하시고 밥을 차려놓으시는데도 저는 입이 안 먹히고 배도 안 고프더라고요. 심지어 어제 새벽부터 잠도 잘 못 이루고 그래도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해서 유튜브 업로드도 했고요. 그리고 아침까지 알고리즘에 의해서 동영상이 공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도 해봤는데 구독자 수는 여전히 그대로고 그렇다고 따로 특별히 저렇게 후원글을 남겨놔도 후원을 해주신 분도 없고 그래서 아침에 어머니한테 좀 그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참 아들로서 이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가 아침에 이런 아침 드라마를 보시면서 식사를 하시고 밥이 제대로 목구멍에 넘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는 방에 가서 여동생네 집 쌍둥이 조카들을 보러 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잠을 청하셨고요. 저는 피곤함에 또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 사태라고 하는 그 걱정거리에 두 눈을 감고 잠을 청해봤습니다. 근데 말이죠, 꿈속에서 진짜 꿈도 진짜 현실이 되더라고요. 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저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너 왜 돈을 안 버냐? 돈 좀 벌어라. 우리 집이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심란하고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 꿈을 꾸고 났는데도 어머니가 여동생 갈 시간이 됐는데 어머니 늦잠을 좀 주무셨더라고요. 막 욕을 입에서 달면서 아 씨발 막 이러면서 가시더라고요. 아들은 저로서 어머니를 따라서 이런 아침부터 같이 따라가기에 참 부끄럽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아들이기에 어머니랑 같이 그 길을 걸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일어나 보니까 12시, 또 일어나 보니까 1시, 또 일어나 보니까 2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어떻게 되는 걸까요? 11월 달에 2019년도 11월에 새로운 점주가 왔을 때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써주고 싶은데 국민연금하고 보험료까지 내가 이렇게 사업자로 해서 돈을 대주면서까지 그 큰 부담을 안고 당신을 써줄 마음이 없다고, 미안하다고, 부담이 된다고. 또 자신은 또 1년이 지나면 또 퇴직금까지 챙겨줄 만큼 그런 능력이 안 된다고. 여태까지 편의점 알바를 쓰면서 그렇게까지 돈을 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신을 쓸 의무가 없다고, 우리하고 마음이 안 맞는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했던 말이 바로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2월, 1월, 2월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엊그제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설마 하고 휴대폰을 켜보고 그분의 연락처를 다시 찾아봐서요, 문자 아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점주님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11월에 점주님한테 알바를 계속 하고 싶어서 이렇게 면접을 봤던 사람인데 점주님께서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가 많이 부담이 되시면 제가 내겠습니다. 대신 절 좀 써주십시오. 요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많이 힘드신 거 압니다. 혹시라도 알바가 진짜 필요하시면은 저를 좀 꼭 좀 써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장문의 문장을 보내고 기다림에 또 그 시간을 또 허비 아닌 허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제 문자 메시지를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문자 아닌 답장 하나 없더라고요. 오히려 막 대부업체나 뭐 광고 문자들만 주구장창 오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제가 시간에 CCTV로 공개수사 4번째 시간대에 저희 동네 세븐일레븐이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거기 부부가 하시는 곳인데 거긴 신기하게 새벽에는 문을 다 샷시문을 내려놓더라고. 원래 편의점이 24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한번 거기 한번 들러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한번 문의도 좀 해볼까 합니다. 혹시 편의점 알바 야간근 혹시 필요하지 않냐고. 저는 도대체 4개월 동안 대체 무얼 한 걸까요? 어머니다 오죽 힘드셨으면 저한테 그렇게 이렇게 하늘만 나죠. 나이 42살 먹고 결혼도 못했고 또 모아둔 돈도 없고 돈이란답시고 좀 벌어와야 되는데 벌어올 생각도 안하고 이렇게 집에 축 처져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 까딱까딱 하는 모습이 얼마나 꼴사납게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먹는 음식이라고 먹는 거라고는 주구장창 잘 챙겨 먹으니 뭐 할 말 다 했죠. 근데 오늘은 진짜 입맛이 없더라고요. 입에서 쓴물이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카풀산이라고 하는 ASMR을 하느라고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될 그 카풀산 한 모금이 어느 날 원스테이트를 하는 바람에 이 입안의 쓴맛을 잠재울 방법이 없네요. 점점 이 가난에 궁핍해지고
피폐해짐이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돈 걱정하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이러다 진짜 휴대폰 요금도 이제 끊기게 생길 것 같고, 휴대폰 요금도 안 내고 계속 연체되면은 저기 신용불량자가 된다면서요. 아휴 진짜. 저는 이 혼잣말 에세이가 끝나고 나면요, 국민연금 아니 저기 건강보험에다가 전화를 해서 국민연금은 저때 어때 해결은 받는데 잠시 보류하는 걸로 했는데, 건강보험은 다시 한번 전화를 해서요, 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해답을 좀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공공기관이라는 게 그게 쉽사리 서민들 말을 잘 들어주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제가 삶에 있어서 이렇게 쩌던 이 가난에 쩌던 이 환경을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다시는 찾아가고 싶지 않고 다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동사무소를 연락을 좀 해서요, 그쪽 복지과에다 연락을 해서 기초생활 쓰고 그 좀 신청을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좀 될 수 있으면은 좀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한번.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이 집 하나 갖고 있다는 거, 올라이 집 한 채 하나 갖고 있는 것 같고, 뭐 자가라는 이유로 또 땅과 집값 시세 때문에 또 안 된다는 게 참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죽으라는 거지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어머니의 긴긴 한숨과 어머니의 초점을 흐린 그 눈빛으로 어딘가를 바라보는 그 시선 처리가 저를 불안하게 하고 더 힘들게 합니다. 오늘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뭘 그렇고 쉬지도 못하고 또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가난 정말 싫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도 아실까 모르겠지만 저 진짜 유튜브 하면서 진짜 온갖 컨텐츠들 다 양산해서 펼쳐냈지만 가로막히는 거는 셀 수 없이 많고, 뭐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진짜 노력 아닌 노력도 해본 것 같은데 제 딴에는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답답하고 막막한지 모르겠습니다. 편의점 알바 15년 일한 거 참 그거 빗대어서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어 봤고, 또 살면서 들었었고 살면서 직접 경험했었던 무서운 이야기도 썰도 풀어봤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했었던 ASMR이라고 하는 귀로 들려주는 그런 먹거리나 그런 이야기들, 푸념들 따라본 적도 있고, 또 엑스파일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진짜 최선을 다하고 또 노력을 해보았지만, 최근에 와서는 귀로 듣는 엑스파일에서 한국 더빙어를 한 그 음색을 들려드리려고 했지만 그 저작권 그 라이센스 때문에 또 막혀버리게 되고, 진짜. 그리고 어떻게든 좀 신락같은 희망, 기대를 안고서 진짜 연금 받고 진짜 록도 아닌 그런 걸 하면서 진짜 동아줄 아닌 동아줄을 붙잡아 보겠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통곡의 벽 앞에서 이웃의 창가에 비치는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서 진짜 돈 걱정 없이 살게 해달라고, 살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빌어봤습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생존해 계셨었던 이 요양을 했었던 이 작은 방 안에서 문고리를 붙잡고서도 아버지한테 하소연하고 또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이야기했었답니다. 하지만 그 누구 하나 제 기도와 바램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진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진짜 이게 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집안의 가세는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고요.
TV 속 드라마나 TV 속 예능에서는 잘 살고 있는 연예인들을 방송을 보거나 드라마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진짜 자괴감이 쩌면도 아주 제대로 쩔어요. 진짜 여러분, 저 가난 너무 싫습니다. 진짜 아들로서 뭘 좀 어떻게 좀 하고 싶은데 누가 하나 돈 하나 안 줍니다. 진짜. 아무튼 혼자만 에세이예요. 오늘은 너무 속상하고 불편하고 답답함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3월 5일, 오늘은 또 연금 복권 당첨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케이블 쪽에서 당첨 결과를 알려오고 있지만 저는 내일 그걸 맞춰볼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난주 또 저번주에도 연금 복권 7,000원어치 1조부터 7조까지 사서 매번 2,000원어치 2등 7등 당첨이 무려 2장이나 연속적으로 됐지 않습니까? 로또로 치자면 5등 5,000원 당첨됐다는 결과가 계속해서 나왔다는 건데, 요즘도 알다시피 로또는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닌 듯이 50대 50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연금 복권에 목숨을 걸기로 하고 로또가 아닌 연금 복권에 이렇게 살을 걸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간절히 빌어봅니다. 제발 연금 복권 1등 당첨돼서 편의점 알바 15일마다 받았던 월급 받듯이 매월 15일마다 나온다는 그 연금 복권 당첨 금액, 원래는 500만원인데 세금하고 수수료 다 빼서 350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을 좀 받고 싶습니다. 이 가난하게 되니까요, 이 배고픔도 참을 수 있는데 이 지저분함과 꼬질꼬질함도 연이어 포함돼서 저에게 쌓이듯이 정립이 되더라고요. 저 벌써 이틀째 못 씻고 있습니다. 아니, 씻고 싶어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면도를 하고 싶어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염도 어느덧 벌써 이렇게 더부룩하게 자라버렸는데 어머니께서는 그거 갖고 투정을 많이 피우시더라고요. 면도도 돈이지 않습니까? 면도 칼 하나 사기도 진짜 버거울 정도로 진짜 힘든데, 진짜 어떻게든 버텨보겠다고 진짜 옷 서랍장 안에 구석구석에 혹시라도 돈이라도 숨겨져 있는 게 있을까 싶어서 찾다가 어쩌다가 만원, 어쩌다가 1, 2천원 찾게 되는 돈 갖고 진짜 로또나 연금 복권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아버지 장례식 때 들어온 돈 중에 되게 오래된 돈 만원짜리 5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안 쓰고 계속 갖고 있다가 처음으로 로또나 연금 복권 할 때 쓰려고 합니다. 더 이상 돈 나올 데가 없더라고요. 사실은 아버지 노잣돈으로 해서 들어온 돈인데 참 아들이 돼가지고 또 아버지한테도 불효 아닌 불효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하고 오늘 새벽부터 아침까지 어머니하고 그렇게 돈 걱정하면서 좀 화가 아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뿜어대다 보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니 이 글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분들, 제발 저에게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신라 같은 믿음과 진짜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빛이 돼주시겠어요? 아니면 기회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기로에 그 양 갈래길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지금 진짜 칼만 안 들었었지 뿐이지 진짜 나쁜 마음, 온갖 나쁜 마음 다 가지게 됩니다. 막 강도를 할까, 아니면은 도둑질을 할까, 아니면 사기를 쳐볼까. 그 다음 길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한강을 가볼까? 아니면 나도 극단적이란 선택이란 걸 해야 되는 걸까? 번개탄이라도 사볼까? 아니면
수면제도 많이 사갖고 와가지고 먹고 깊은 잠을 자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누가 그럽니다. 그럴 용기 있으면 노력을 해서 아니면 일자리를 좀 더 알아봐서 일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요, 사람이 할 줄 아는 게 도둑질이라고. 제가 할 줄 아는 건 편의점 알바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갖고 면접을 수차례 몇 번이나 봐온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용기도 안 나더라고요. 왜냐면 안 써주더라고요. 15년 일했다는 경력이 발목을 잡더라고요. 오히려 더 일을 할 수 있게끔 격려 아닌 격려로 저를 써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더 결여되고 더 사라지는 거예요. 유실되고. 그리고 또 다른 길, 나쁜 마음 먹었었던 그 길로 가기에는 제가 진짜 용기가 없습니다. 남을 해하고 남한테 상처 주고 하면서 돈을 이렇게 아금야금 씹어먹는다는 건 진짜 그것도 용기 아닌 용기가 드는 건데, 저는 용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한테 그 누구한테 이 삶에 대해서 이 가난에 쩌든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니 자신감, 자분감 다 붕괴되고 이미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솔직히 주변에 몇몇 사람한테 도움 요청하고 싶은데 요청할 사람들이 안 생기더라고요. 도움을 청하고 손을 뻗어봐도요, 알아봐 주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 붙잡아 주지 않더라고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죽기 전에 누가 하소연하고 SOS를 치면은 마치 붙잡아 줄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떠나고 난 후에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도 저에게 도움도 주지도 않고 저에게 제 이 작은 목소리에 대해서 기울여 주지 않으니까 말이죠. 오늘도 하루하루가 또 지나가고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흘러가고 또 한 달에 해 달려가네. 그 개월수가 지날 때마다 돈 걱정하고 살고 있는 제 자신 너무나도 이렇게 힘들고 고달픕니다. 어머니도 어제 마지막 통장 안에는 자신의 돈을 찾아오면서도 얼마나 걱정이 크고 심란했을까요? 제가 보는 앞에서 초점을 흐린 눈빛으로 어딘가를 바라보고 계시다가 오늘에서야 드디어 폭발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방송 끝나고 나면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사 그리고 동사무소에 그렇게 복수적으로 좀 전화를 다시 한번 해서요, 다시 한번 SOS를 한번 쳐보려고 합니다. 집안에서 누가 하나 구직하는 사람도 없고 이 집 딸랑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잘 안된다고 돈 걱정하고 있다고, 진짜 통장에 돈도 텅텅 다 비어가고 있다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좀 사장 아닌 사장을 좀 하면서 좀 도움을 요청해볼까 합니다. 코로나19 지금의 제 가난이 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불확실한 미래가 저한테는 고난 아닌 고난, 그 끝에 정점에 서 있습니다. 한마디로 낭떠러지 끝자락에 앉아있는 그런 행색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절 좀 도와주십시오. 막 눈물이 막 자꾸 날려는데 목도 아픈 것보다 목덜미 뒤끝으로 타고 오르는 이 두통이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제가 혈압약을 일평생 먹어야 될 사람인데 지금 혈압약도 못 지어 먹을 만큼 지금 타이레놀 딸랑 하나 2,500원짜리 하나 그 약 한 세트로 머리가 아플 때마다 겨우겨우 먹고 진정하고 또 진정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도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타이레놀도 벌써 딱 2알 남았는데 오늘 이렇게 극심한 두통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면 김치 그리고 냉장고 위 보면 유통기한 지난
구운 김 한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찬장 안에도 이제 라면도 이제 2개밖에 안 남았고요. 진짜 4개월 동안은 어느덧 지난 것 같은데 부지런히 진짜 노력 아닌 노력으로 달려왔었던 것 같은데 전 누구처럼 유튜브에서 좀 성공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위해서 좀 수익이 좀 날 줄 알았고 좀 딱 100만원만이라도 벌어봤으면 싶었습니다. 그러면 생활하는 데 있어 좀 도움은 좀 됐을 텐데 말이죠. 그마저도 이마저도 잘 안 되니까 이게 속이 이게 삶이 되더라고요. 진짜 썩어 문드러져 간다는 게 이래서 오는 것 같습니다. 진짜 닥치는 대로 뭔가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럴 용기도 없고 그런 자신감도 없고 이제는 어머니가 저의 등과 제가 하는 것 때문에 보고 사셔야 되는 분인데 도대체 뭘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침판이 없어진 기분입니다. 등대가 없어진 기분입니다. 어느 기준점을 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또 잘 모르겠고요. 혼잣말 에세이 오늘은 진짜 돈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진짜 영혼이 없는 시체 마냥 살아가는 좀비 마냥 진짜 이렇게 하소연 아닌 하소연 푸념을 떨고 있습니다. 일단 이 방송을 끊고 나면은 보험사와 동사무소 복지재단과에다 전화를 좀 해서요. 제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실정, 이 푸념 아닌 푸념, SOS를 좀 도움을 요청을 해보려고요. 일단 제가 신랑같이 기회를 갖고 있는 게 딱 2군데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솔직히 모르겠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동사무소에다 SOS 요청을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다면 기초연금 생활수급 대상자라도 신청을 해서 좀 됐으면 하는 바람과 그리고 편의점 전에 일했던 곳에서 연락이 와서 다시 일해달라고 도움을 주신다면 다시 한번 일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몇 프로의 단 1%의 희망을 갖고서라도 하고 있는 연금복권. 여태까지 계속 7등, 2등 2장 당첨됐었잖아요. 7등 2장 당첨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1등이 좀 돼서요. 제가 여태껏 매월 15일마다 월급으로 40만원 또 90만원 때로는 100만원까지 받았었던 편의점 알바 월급 받듯이 매월 15일마다 연금복권 1등 당첨 금액 350만원씩 받고 싶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내일이나 내일 모레 되면은 휴대폰도 정지를 시키고 와이파이로 붙잡고서 전화를 한다든 전화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통신시설이나 시스템 그리고 진짜 뭐 먹고 싶은 거 있어도 못 먹고 참아야 되는 이 생활이 너무 힘이 듭니다. 입이 또 어김없이 쓰디쓴 쓴맛이 납니다. 차라리 이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맛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달에 중간 지점쯤 가면요, 우편물함에 점점 하나도 쌓여가는 공과금도 부담스럽고 또 마지막 끝자락에 오는 건강보험료의 푹턴 요금은 더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유튜브 업로드를 하면서 진정한 수익이 창출되고 광고도 저도 붙고 해서 돈을 벌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시작한지
여기 기록상에는 거의 한두 달밖에 안 됐지만은 제가 편의점 알바를 이제 못하고 지금까지 중간에 12월에 한번 아버지 문제 때문에 현타가 한번 와가지고 구직이나 모르는 전반적인 활동을 중단한 상태로 머뭇머뭇거리고 있다가 마음을 겨우 추스리고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유튜브를 하게 되었었는데 이렇게 진짜 힘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절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락 같은 빛이 되어주시고 희망이 되어주십시오.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어머니하고 얼굴 붉히고 또 어머니한테 괜히 화를 내고 자존심 내세우고 그런 게 제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어머니한테 정말 미안하고 또 죄송한 불효 아닌 불효를 저지른 못난 아들입니다. 혼잣말 에세이.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은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살아도 사는 것 같은 그런 행복하게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에게 안겨주시겠습니까?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 나침판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삶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게 제 손을 붙잡아 주시겠습니까? 진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아유 죄송합니다. 지금 눈물이 자꾸 나려는데 여러분 제발 절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너무 속상합니다. 진짜 너무 힘듭니다. 진짜 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진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도 빌어보았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계셨듯이 방문 문고리를 붙잡고서도 염원하였고 빌었습니다.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빌고 또 빕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저도 진짜 살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눈물이 나. 저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난이 정말 싫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발 좀 절 좀 도와주십시오.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저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기회를 주십시오.